5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외교관이 쓴 낡은 책 한 권에 현대 남성들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연애 조언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당신의 외모나 재산 혹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99%의 남성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단 하나의 원칙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좋은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알미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연애 조언서를 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책 군주론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들을 위한 냉혹한 권력 지침서였죠. 하지만 그 책의 행간에는 평범한 남성을 여성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개임을 하라는 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뒤로 가기를 누르기 전에 잠시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연애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문장을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스펙을 가진 착한 남자가 그저 좋은 친구로 남는 동안 가죽 재킷을 걸친 신비로운 바텐더가 그녀의 번호를 얻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메시지에 너무 빨리 답장하는 순간 그녀가 흥미를 잃는 이유이며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언제나 연락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잘못 사용될 경우 입냄새보다 더 빠르게 매력을 소멸시킵니다. 물론 결국 나쁜 남자가 되라는 소리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키아벨리의 저작에서 발견한 것은 잔인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권력의 역학, 인간 심리,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존중하고 갈망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완벽한 강의였습니다. 사실 연애는 다른 수단으로 행해지는 정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치에서 이기고 싶다면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든 두 번째 데이트를 얻어내는 것이든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대의 연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지금까지 실패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최근에 당신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좋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만났고 강렬한 끌림을 느꼈고 즉시 모든 연애 코치들이 하라고 말하는 행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규칙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원할 때마다 시간을 비워두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한 발 물러섰고 거리를 뒀으며
어쩌면 완전히 당신을 유령처럼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실패하게끔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녀를 잃은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와 똑같은 문제에 대해 500년 전에 이미 기술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선한 자들보다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독창성과 교활함으로 기꺼이 행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사악해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경직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나치게 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동의하며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커피숍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화는 훌륭했고 웃음이 넘쳤으며 진정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번호를 줍니다. 당신은 흥분하죠. 과거의 당신이라면 그날 밤 바로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 어떠세요?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접근법은 다릅니다. 당신은 기다립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는 그녀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문자를 보낼 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때 커피 좋았어요. 목요일에 새로 생긴 미술관에 가볼 생각인데 같이 갈래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접근은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접근은 가치, 자신감, 그리고 핵심적으로 선택권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흥미로운 삶에 그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야수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강함에 끌리고 약함에 반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우선순위, 자신만의 사명을 가진 심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팅 앱에 있는 여성의 80%가 상위 20%의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남성들이 반드시 더 잘생기거나 부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머지 80%의 남성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심리적 원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함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연애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궁핍함이라는 함정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고 1마일 밖에서도 절박함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여성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저 역시 이 교훈을 아주 쓰라리게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제 이상형이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첫 데이트를 했고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스케줄을 비웠으며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전부 다 털어놓았죠.
전형적인 실수였습니다. 2주 만에 그녀는 저를 만날 시간이 없다며 바빠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SNS에서 그녀가 세상 어디에도 있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끌렸던 이유였습니다. 그에게는 저에게 없었던 것, 바로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자신만의 삶이 있었으며 그녀가 관심을 원할 때마다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그녀는 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느껴볼 기회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판을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그녀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녀가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무례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참여하고 싶을 만큼 흥미로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풍요로움의 비결이 실제로 수십 개의 선택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군주적 사고라고 불렀을 법한 것의 기초입니다. 군주는 신하들에게 자신을 좋아해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데 집중합니다. 파티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자신을 예술가라고 소개합니다. 궁핍한 남자는 즉시 자기가 예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는 그녀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반면 풍요로운 남자는 그녀의 작업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갖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예술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멋지네요.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창의적인 과정은 존중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가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된 가치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풍요롭지 않을 때 어떻게 진정한 풍요의 사고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연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외모나 돈,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역사를 통틀어 지도자들을 연구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재능이 있거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 그녀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그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요. 혹은 영업직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사람들이 피트니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직업이지만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들리고 다른 한 명은 이대한 여정을 떠나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여성들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 남자에게 끌리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적 적합성, 자원 확보 가능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을 동시에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진정한 사명이 없다면 당신은 이 에너지를 위조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는 남자와 그저 그들을 감동시키려는 남자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접근 방식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초반에 흥미를 끌 수는 있겠지만 그녀가 더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연애와는 별개로 당신의 삶에서 다른 여성을 평생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신에게 중요할 무언가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의 뇌를 고장나게 만드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더 많이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덜 만날 수 있을수록 그녀는 더 당신의 시간을 원합니다. 당신이 덜 쫓을수록 그녀는 더 당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욕망의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주말에 만난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장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궁핍한 남자는 즉시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녀가 흥미를 잃었나?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하나? 반면 초연한 남자는 그녀가 답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 그가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답장을 할 때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인간 심리에서 가장 중독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초연함과 그냥 차갑거나 거만한 태도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당신은 그녀를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낼 것입니다. 그 비결은 초연함과 무관심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는 누군가의 프레임이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이 대화를 이끌고 그녀가 당신의 리드를 따르거나 그녀가 분위기를 설정하고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에 반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프레임 컨트롤은 지배적이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현실에 승객으로 탑승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현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약한 프레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좋아요. 당신 편한 대로 해요. 언제 어디서 볼까요? 강한 프레임의 반응은 다릅니다. 커피 좋죠? 시내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토요일 2시 어때요? 같은 활동이지만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애에서 당신은 그녀의 선호에 따르고 결정의 부담을 그녀에게 지웁니다. 두 번째 애에서 당신은 주도권을 잡고 그녀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진정한 프레임 컨트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알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확실함에 따르게 됩니다.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마스터한 남자들은 결코 누구의 관심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사 전략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전투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략적으로 후퇴하여 적이 무리하게 전선을 확장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연애에서 이것은 누군가가 상호작용에 동등하게 투자하지 않을 때를 인식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사려 깊고 흥미롭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늦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긴 문자를 보내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며 2배로 애씁니다. 전략적인 남자는 그 불균형을 인식하고 문자를 멈춥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부재는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다시 연락하여 관계를 회복하거나 애초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그녀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썼습니다. 연애의 관점에서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여자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올바른 여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기만 하면 대부분의 연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역설이 있습니다. 거절당할 의지가 가장 강한 남자들이 가장 적게 거절당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도록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인정이 아니라 상호간의 적합성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모든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여자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저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거절이 단지 정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며 우리 둘 모두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다루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원칙들을 어떻게 당신의 실제 삶에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하루아침에 스위치를 켜고 마키아벨리적 연애의 달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픽업 기술이 아니라 인격 개발에 관한 것이며 인격 개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성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이 정말로 그들을 좋아하는지 평가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끌어들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을 충족시키는 진정한 관심사와 취미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만큼 흥미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 삶의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차가워지거나 멀어졌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쉽게 관심을 얻는 데 익숙했던 여성들은 당신이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험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교훈은 정치적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는 대신 그것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감, 정서적 숙달,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개발할 때 매력적인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 원칙들을 내면화한 남자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진정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길렀기 때문에 무관심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존감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착하게 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종류의 삶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통치자의 지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연애에서 이것은 한 남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 당신이 소중히 여길 친구,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연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원칙, 99%의 남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력은 누군가를 설득하여 당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다시는 다른